연산역과 귀장역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지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해본 내용이 유튜브에 이미 올려져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연산역, 귀장역, 주역의 3역과 서양 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실제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연산역과 귀장역 및 주역의 구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당류가 어떻게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연결되는지를 본다면 어떤 종류의 것들은 복잡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반면에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차이는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데 글루코즈, 포도당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즈를 여러 개 연결해서 글리코겐을 만든다면 시작과 끝이 없는 대칭적인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는 연결되는 부위가 비대칭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는 비대칭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연산역의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DNA 역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경우에는 글리세롤에 3개의 패티엑시드, 지방산이 연결된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귀장역의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연산역의 특징은 시작과 끝맺음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모듈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적 방법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역사적 방법론이란 어떤 주제를 탐구할 때 이전에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을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 얘기는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오며 리뷰 논문을 작성하는 데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귀장력의 특징은 귀납적으로 경험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 같은 것을 만든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역은 건꾀로 시작되는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건꾀의 방법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2009년 6월 28일 데카르트 방법론의 위대함 그리고 한계와 극복 방안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주장을 담은 원저 논문, 오리지널 아티클을 저술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저술한다고 하면 연산역, 귀장역, 주역의 방법론을 다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본다면 서론 또는 도입부에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과거 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짧은 리뷰를 하게 되는데 과거로부터의 모든 연구 결과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행할 연구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미 서론과 결론 형태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간으로 시작해서 태로 끝나면서 모듈화 되어서 큰 이야기 속에 부분으로 삽입될 수 있는 연산력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열되는 사실이나 연구 결과들은 병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귀장력의 구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방법론의 결론으로 얻어진 추정을 가정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해서 관찰 결과를 얻게 되며 결과를 고찰하고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모든 것을 회의함으로써 명확하게 참이 아닌 것은 모두 리젝트 해버리는 것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애매함이 제거되고 명확함만 남은 양효로서만 구성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건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기술하는 방식에 이미 연산역, 귀장역, 주역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시간순, 인과순, 핵심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 등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시간수는 주역, 인과수는 연산역, 주와 부를 나누어서 열거하는 방식은 귀장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글쓰기 스타일에 있어서도 아라비안 나이트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함입되는 구조가 연산역에 가깝다면 동음이의어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하는 판소리적 언어 유희는 귀장역에 가까울 것이고 가능한 간결하고 무미건조하게 수식어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묘사하는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주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산역과 귀장역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역 속에도 내포되어 있고 서양 철학에서도 발견되고 소설, 미술, 음악, 건축 등 모든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내에서 그러한 구조들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산역과 귀장역이 제대로 복원되었는지 아닌지는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구조들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